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들어서 코스피 10종목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다. 당연히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종목 중 68%가 지난달 대비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종목군들이 다들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우리 9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들어서 코스피 10종목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다. 당연히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종목 중 68%가 지난달 대비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종목군들이 다들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상위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국장은 역시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락률이 최고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시장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특히나 이제 그 주역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장중에 32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34만 1,500원까지 갔죠. 그래서 역시나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75,600원, 69,000원대까지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랐다? 지금 77,600원까지 77,600원까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정부의 증시 부양책, 그래서 요즘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떨어진다,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다시 50억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도 사라졌고,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오라클, 호실적 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오라클 이쪽도 보면 이제 기술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IT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어떤 이슈가 있나? 이제 HBM이 항상 이 시장 중심에 있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HBM4를 누가 먼저 공급을 할까라는 얘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양산체제 구축을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샘플 출하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공정을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이제 이 HBM4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한 발 앞섰고, 독점 공급을 좀 해왔었다. 그런데 이제 독점 공급에 따른 가격 부담, 가격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향후 본격화될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있었죠. 관세.
관세와 관련돼서도 아직도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7월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명확한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계속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를 높이게 되면 결국 미국인들만 손해를 본다.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관세 부과 시한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뚜렷한 답이 안 내려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빅컷을 좀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관세를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폭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뭐 금리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FOMC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정말 빅컷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는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 가도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두려워할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대비만 해두면 돼요. 아, 내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지, 혹은 이 구간 이탈하면은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지, 이 정도만 정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를 멈출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이 수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뭐 고평가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게 없다. 수출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8월 수출 584억 원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내용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등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증가를 했다.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26.9%가 증가를 했고, 역대 8월 중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 8월 중에. 그래서 지금 연속 6개월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수출액 전체로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걱정할 게 없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항상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시총 1, 2위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9월 9일에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촬영을 좀 해드렸죠. 이제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텍스트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퓨어 플레이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HBM을 필두로 D램 시장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HBM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표면적인 시장 점유율은 64%에서 55%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 HBM 출하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안 좋을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 예상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3%의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봐도 올해 122억 원에서 2억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내년 160억 기가바이트로 증가할 예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때요? 매출액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매출 증가.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범용 제품 판매 성장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올라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D램 쪽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낸드는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낸드까지 올라오고 있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6조 원에서 지금 11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목표가까지도 TP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관시대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좋다. 총 584억 원 달러 기록하면서 최대 수출 달성했고, 반도체 부문 1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다. 미리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도 재고 소진돼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기업용,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전자와의 격차,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주가가 이제 28만 원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돌파 매매 관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30만 원 돌파하게 될 경우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모멘텀 작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다 드린 상황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상법 개정, 대주주 요건 상향 등 이런 매크로에 대한 호재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을 좀 챙겨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좀 보셨겠죠. 자, 삼성전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직전 고점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일선 상단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형들이 가는데 동생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미리 좀 안내를 좀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셔라. 자, 국내 반도체주들 재차 상승 흐름 가져간다. 그 다음에 바닥권 종목으로 우리는 모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도 또 하나 더 드렸거든요. 바로 HPSP.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바닥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못 올라간 종목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면서 유진 로봇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두 자릿대 수익률이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도 바닥주, 못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그런 게 뭐였냐면은 저는 또 요 TEMC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새 24%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바닥 다졌고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됐고 이평선 수렴하고 턴어라운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죠. 수발 매매, 수렴 이후의 발산. 그래서 딱 거기에 들여맞는 매매, 이런 매매를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고 가면 돼요. 이거는 막 급하게 우리가 쫓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담아두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새 이렇게 두 자릿대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PSK 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3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다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이평선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되는 자리. 34,000원이라고 하면 현재가가 43,300원입니다. 그러면은 34,000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18.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자, HPSP도 역시나 어때요? 비슷한 자리죠. 이렇게 우하향 보이다가 이평선 수렴하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서 이평선 수렴 만들었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자리.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주 이런 거에 목맬 필요 없다. 우리가 바닥권 종목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알아서 수익이 쌓인다. 28,350원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28,350원이면 지금 한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고가 제외하고도 현재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뭐 두 자릿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직전 고점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 남아있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수반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유진 로봇도 봐봐요. 요즘 요 로봇 좋잖아요. 유진 로봇도 차트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조정해 봤다가 이평선 수렴한 자리. 가격 얼마예요? 1,570원 들어갔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11,980원이죠. 1,570원. 그러면은 13%의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수일 만에 이렇게 두 자릿대 수익률이 알아서 발생한다. 절대 조급하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 간 종목군들 혹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만 잘 공략을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반도체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더벌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어때요? 장기간 이렇게 하방을 좀 다졌죠.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대량 거래량 한번 들어왔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모든 물량을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근데 지금 어때요?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자리죠. 요런 자리.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FS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FST 그냥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요렇게 정리를 똑같이 해드렸어요. FST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이고 뭐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떨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회사다. 자,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게 바로 이 SNS텍이었는데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FST는 바닥권에 있다. 이런 종목 이제 막 241선 돌파하는 이런 종목 안 볼 이유가 없다. 얘기해드렸고 돌파 시에는 28,000원대까지 보자. 그 이후로는 11이평선 이탈하는지 지켜주는지 지켜보면서 홀딩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FST 차트도 한번 볼까요? FST 차트 지금 현재 3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였죠. 돌파하기 전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봐도 그냥 무난하게 들고만 가면 알아서 수익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좌를 주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맨날 수익이 안 나네. 뭐 또 내일 당장 상승이 안 나오면 막 조급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갈 종목인데도 매도하고 또 급등주로 갈아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계좌 포트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 있죠. 뭐 로봇주들도 보면은 바닥주들 많아요. 그래서 덜 올라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앞서 보신 대로 뭐 자료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체험 신청이나 아니면 공유방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HPSP나 PSK 홀딩스 이런 것들도 신청하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드리니까 그쪽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같이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먹거리 많이 남은 상황이고 시장이 이렇게 밀어줄 때 수익을 많이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